어느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작은 카페. 퇴근길 직장인들로 북적이는 시간. 창가 자리에 앉은 32살 이수빈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카카오톡 화면. 엄마에게 보낼 메시지를 고민하던 수빈의 손가락이 멈췄다. 엄마의 프로필 사진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연보라색 니트를 입은 엄마와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어린 딸, 두 사람이 볼을 맞대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수빈은 문득 깨달았다.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였지? 스크롤을 내려 대화 기록을 확인했다. 2015년 4월. 그때 이후로 엄마의 프로필 사진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10년이 넘도록. 이상하네. 수빈은 중얼거렸다. 엄마는 스마트폰을 꽤 잘 다루는 편이었다. 사진도 자주 찍고, 카톡 배경화면도 계절마다 바꾸고, 이모티콘도 새로 받아서 쓰고, 그런데 유독 프로필 사진만은 그대로였다. 왜일까? 그날 밤, 수빈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자고 있었어요? 아니야. 드라마 보고 있었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엄마 카톡 프로필 사진 말이에요. 응, 그게 왜? 10년 넘게 안 바꾸셨잖아요. 그 사진.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수빈은 엄마가 뭔가 생각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작은 한숨 같은 것. 그냥 그 사진이 좋아서.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뭔가 먹먹한, 조금 떨리는 듯한 느낌. 하지만 수빈은 그저 엄마가 옛날 사진을 좋아하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다. 요즘은 더 예쁜 사진도 많잖아요. 작년에 제주도 갔을 때 찍은 것도 있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그냥 바꾸기 싫어. 왜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있지. 엄마는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는 화제를 돌렸다. 수빈아, 저녁은 먹었어? 요즘 야근 많다며? 그렇게 대화는 일상적인 이야기로 흘러갔다. 하지만 수빈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남았다. 엄마가 바꾸지 않는 이유,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 수빈은 그날 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디지털 사진이 대부분인 요즘이지만 엄마는 중요한 사진들을 인화해서 앨범에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다. 수빈이 대학 들어갈 때 엄마가 만들어준 앨범. 페이지를 넘기다가 수빈은 그 사진을 발견했다. 카톡 프로필과 똑같은 사진. 2015년 4월 18일. 수빈이 21살이던 해 봄. 사진 뒷면에는 엄마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2015.4. 18. 수빈이가 처음으로 엄마 예뻐해준 날. 내 인생 최고의 날. 수빈은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봤다. 엄마의 글씨는 조금 삐뚤빼뚤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것처럼. 그리고 최고의 날이라는 단어 옆에는 작은 얼룩이 있었다. 눈물 자국 같았다. 왜 엄마는 울면서 이 글을 썼을까? 수빈은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다. 2015년 4월, 대학교 2학년 봄학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더라?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평범한 주말이었다. 엄마와 함께 남산에 올랐던 것 같다. 벚꽃이 만개했던 날. 엄마가 사진 찍자고 해서 셀카를 찍었던 것 같은데. 엄마 예뻐. 그 말을 했던 기억은 희미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을 것이다. 봄 햇살 아래 벚꽃과 함께 웃고 있는 엄마가 정말 예뻐 보여서. 하지만 그게 엄마에게는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니. 수빈은 이해할 수 없었다. 20년 넘게 키운 딸에게 처음 듣는 칭찬이 그렇게 특별했을까? 그 후로도 수빈은 엄마에게 예쁘다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왜 유독 그날만 특별했을까? 다음 날 점심시간. 수빈은 회사 동료 민지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엄마가 프로필 사진을 10년째 안 바꾸는데
그게 내가 엄마 예뻐했던 날 사진이래. 좀 이상하지 않아? 민지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냥 그 사진이 마음에 드시나 보지. 우리 엄마도 그러시던데. 자식이랑 찍은 사진은 특별하다고. 근데 그게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앨범에 적어놨어. 눈물 자국까지 있고. 진짜. 그럼 뭔가 사연이 있는 거 아냐? 엄마한테 직접 물어봐. 수빈은 고개를 저었다. 물어봤는데 그냥 좋아서래. 더 이상은 말 안 하시더라.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봐. 가족 중에 아프신 분은 없었어? 아니면 엄마가 힘든 일을 겪으셨거나. 수빈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특별한 일은 떠오르지 않았다. 2015년 봄. 그냥 평범한 대학생 시절이었다. 엄마도 건강했고, 아빠도 직장 다니고, 오빠는 군대 전역하고 취업 준비 중이었고,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날 저녁, 수빈은 다시 한번 앨범을 펼쳤다. 2015년 전후의 사진들을 찬찬히 살펴봤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다. 2014년 겨울 사진들,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 오빠 저녁식, 모두 평범한 가족 사진들. 엄마도 밝게 웃고 있었다. 2015년 봄 사진들, 벚꽃놀이, 그 프로필 사진, 그리고 수빈의 손이 멈췄다. 5월 사진부터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6월, 7월, 8월, 여름 내내 엄마가 찍힌 사진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엄마가 사진을 찍지 않았던 것 같았다. 가족 사진도, 여행 사진도 없었다. 그리고 9월,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병원 복도에서 찍은 사진. 엄마가 휠체어에 앉아있고, 수빈과 오빠가 양옆에 서 있는 사진. 엄마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다. 수빈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때 엄마가 아팠던 거였다. 2015년 4월로 돌아가 보자. 그날 아침, 김영희는 거울 앞에 섰다. 50줄에 접어든 얼굴, 눈가의 주름, 희끗희끗한 흰머리, 처진 턱선. 젊은 시절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 딸아이가 자꾸 외출하자고 하는데 솔직히 나가기가 싫었다. 사람들 눈에 띄는 게 싫었다. 나이 든 자신의 모습이 창피했다. 하지만 수빈이는 계속 졸랐다. 엄마, 날씨 진짜 좋대요. 벚꽃 거의 다 졌어요. 오늘 안 가면 못 봐요. 엄마는 피곤해서 그래. 너 친구들이랑 가렴. 친구들은 데이트 간대요. 엄마랑 가고 싶은데. 결국 영희는 딸의 손에 이끌려 남산으로 향했다. 주말 오후. 남산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가 화사한 봄옷을 입고 웃고 있었다. 영희는 구석진 곳에 앉아 있고 싶었다. 하지만 수빈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벚꽃나무 아래로 끌고 갔다. 엄마, 여기서 사진 찍어요. 아이고, 엄마는 됐어. 너나 찍어. 엄마도 같이요. 셀카 찍어요. 수빈이는 엄마를 붙잡고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다. 영희는 어색하게 웃었다. 카메라 속 자신의 얼굴이 늙어 보였다. 딸 옆에 서니 더욱 그랬다. 21살 수빈이의 피부는 탱탱했고 눈은 반짝였고 입술은 붉었다. 나는 언제 저랬지? 영희는 생각했다. 내가 저 나이였을 때는 어땠지? 예뻤을까? 아니면 지금처럼 평범했을까? 자, 찍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다. 수빈이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가웃거렸다. 엄마 표정이 너무 어색해요. 다시 찍어요. 그래. 다시 찍자. 찰칵. 또 찰칵. 몇 번을 찍었지만 영희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카메라 속 자신이 자꾸 늙어 보였다. 딸 옆에서 초라해 보였다. 엄마, 웃어요.
진짜로요. 수빈이는 엄마의 어깨를 흔들었다. 영희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것도 어색했다. 그때였다. 엄마. 수빈이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예뻐. 영희는 딸을 쳐다봤다. 수빈이는 웃고 있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진짜 예뻐요. 왜 자꾸 안 웃으려고 해요? 웃으면 훨씬 더 예쁜데. 그 말에 영희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눈시울도 뜨거워졌다. 딸아이가 자신을 예쁘다고 했다. 21살 딸이 50살 엄마를 예쁘다고 했다. 영희는 평생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지 못했다. 젊었을 때도 그랬다. 그냥 평범한 얼굴이었다. 특별히 못생긴 것도 아니지만 특별히 예쁜 것도 아닌 얼굴.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림하고 나이 먹으면서 그런 얘기는 더욱 들을 일이 없었다. 남편은 결혼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영희에게 예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가족들에게 영희는 그냥 엄마였다.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는 사람. 예쁠 필요도 없고 예뻐 보일 필요도 없는 사람. 그런데 딸아이가 말했다. 엄마 예뻐. 다시 한번 찍어요. 엄마. 이번엔 진짜 웃으면서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로 웃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웃음. 딸이 나를 예쁘다고 했다는 기쁨이 담긴 웃음. 찰칵. 그렇게 사진이 찍혔다. 수빈이는 화면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다. 이거다. 이게 제일 예뻐요. 영희도 화면을 봤다. 사진 속 자신은 정말로 웃고 있었다. 주름도, 흰머리도, 처진 턱선도 그대로였지만 그래도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그날 밤 영희는 그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로 설정했다. 그리고 앨범에도 인화해서 넣었다. 사진 뒷면에 조심스럽게 글을 썼다. 2015.4. 18. 수빈이가 처음으로 엄마 예뻐해준 날. 글을 쓰다가 눈물이 났다. 왜 눈물이 나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그냥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건지.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다. 영희는 휴지로 조심스럽게 눈물 자국을 닦아냈다. 내 인생 최고의 날. 영희는 그 문장을 덧붙였다. 그날 이후 영희는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졌다. 여전히 주름은 있었고 흰머리는 늘어갔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딸이 예쁘다고 했으니까. 영희는 그 사진을 자주 들여다봤다. 스마트폰 화면에 뜬 프로필 사진을. 카톡을 열 때마다 그 사진이 보였다. 그리고 그때마다 영희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영희는 몰랐다. 그 사진이 앞으로 얼마나 큰 의미를 갖게 될지. 그 미소가 얼마나 간절한 희망이 될지. 그날이 정말로 인생 최고의 날이 될지. 2015년 5월 초, 김영희는 병원에 앉아 있었다. 건강검진 결과를 듣기 위해서였다. 매년 받는 검진이었지만 올해는 유난히 마음이 무거웠다. 며칠 전부터 배가 자주 아팠고 소화도 잘 안 됐다. 김영희님,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다. 영희는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면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앉으세요. 영희는 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김영희님, 검사 결과가 좀 좋지 않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돌려 영희에게 보여줬다. CT 사진이었다. 영희는 의학 지식이 없었지만 의사의 표정만으로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췌장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크기가 작지 않고 위치도 좋지 않아요.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 하지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악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희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악성, 암, 췌장암. 얼마나 심각한가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췌장암은 초기 발견이 어렵고 진행이 빠른 편입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2기에서 3기 사이로 추정됩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암, 췌장암, 2기에서 3기. 가족분과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요. 의사는 계속 말했지만 영희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다. 수술, 항암 치료, 생존율. 그런 단어들만 어렴풋이 들렸다. 병원을 나온 영희는 벤치에 앉았다. 5월의 햇살은 따뜻했지만 영희의 몸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다. 암, 나한테 암이 생겼다. 영희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아이들에게도 알려야 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화면에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보였다. 수빈이와 함께 찍은 그 사진. 벚꽃나무 아래에서 웃고 있는 사진. 딸이 엄마 예뻐해줬던 날의 사진. 영희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겨우 2주 전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자신에게 시한부 선고나 다름없는 병이 있다는 것을. 그때의 웃음이 그렇게 소중한 순간이 될 줄은. 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서 혼자 조용히 울었다. 그날 저녁 영희는 가족들을 거실에 모았다. 남편 철수, 아들 민우, 딸 수빈. 세 사람은 엄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수빈이가 먼저 물었다. 영희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오늘 병원 갔다 왔어. 검진 결과 나왔는데. 영희는 말을 이었다. 췌장에 종양이 있대. 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철수는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수빈이는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쳐다봤다. 뭐라고요? 암이야. 췌장암. 아니, 그게 무슨... 수빈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희는 딸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자신도 무너질 것 같았다. 괜찮아. 치료하면 돼. 의사 선생님이 치료 계획 세운대. 하지만 영희 자신도 알고 있었다. 췌장암은 치료가 어렵다는 것을, 생존율이 낮다는 것을 이미 인터넷으로 찾아봤다. 2기에서 3기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1030% 정도. 언제부터 치료 시작해? 철수가 물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다음 주부터 정밀 검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술 일정 잡는데.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거야? 모르겠어. 해봐야 안 돼.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남편은 뒤척이고 있었다. 둘 다 잠들지 못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영희는 스마트폰을 켰다. 새벽 3시. 화면에는 여전히 그 프로필 사진이 떠 있었다. 웃고 있는 자신과 딸. 그때는 행복했다. 암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평범한 일요일 오후를 즐기고 있었다. 딸이 예쁘다고 해줘서 기분이 좋았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 그 사진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됐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웃었던 날. 암 진단 받기 전 마지막으로 행복했던 날. 영희는 사진을 바꿀까 생각했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오를 것 같았다.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하게 웃던 그날이.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영희는 그 사진을 더 오래 들여다봤다. 딸의 얼굴, 자신의 얼굴, 뒤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들. 모두가 아름다웠다. 바꾸지 말아야지. 영희는 중얼거렸다. 이 사진은 바꾸면 안 돼.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영희는 확신했다.
이 프로필 사진만은 절대 바꾸지 않겠다고. 설령 머리가 다 빠지고 몸무게가 줄어들고 병색이 완연해져도 이 사진만은 그대로 두겠다고. 이 사진 속 엄마는 건강했고 예뻤고 행복했으니까. 딸이 엄마 예뻐해줬던 그날의 엄마이니까. 2015년 6월부터 영희의 투병이 시작됐다. 수술은 7월 초로 예정됐다. 그 전까지 항암 치료를 먼저 받아 종양 크기를 줄여야 했다. 의사는 말했다. 수술이 가능할지는 항암 치료 반응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첫 항암 치료 날, 영희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팔에 주사 바늘이 꽂혔고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몸속으로 들어갔다. 항암제. 옆 침대에는 또 다른 환자가 있었다. 6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다. 머리는 모두 빠졌고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처음이세요? 그 여자가 물었다. 네, 첫 번째 항암이에요. 그러시구나. 힘들 거예요. 하지만 견뎌야죠. 우리 여자는 쓸쓸하게 웃었다. 항암 치료 후 일주일, 영희는 지옥을 경험했다. 구토, 어지러움, 전신 통증, 밥을 먹을 수 없었고 물조차 넘기기 힘들었다. 몸무게는 일주일 만에 3kg이 빠졌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했다. 샤워를 하면 배수구가 머리카락으로 막혔다. 빗질을 하면 빗에 한 움큼씩 머리카락이 걸렸다. 영희는 거울 앞에 섰다. 머리숱이 눈에 띄게 줄어든 자신의 모습.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마른 입술.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았다. 영희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카카오톡을 열었다. 프로필 사진이 보였다. 건강하게 웃고 있는 자신. 벚꽃나무 아래에서 딸과 함께. 이게 나야. 이게 진짜 나야. 영희는 중얼거렸다. 이 사진 속 엄마가 진짜야. 7월 중순. 영희의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졌다. 영희는 가발을 샀다. 하지만 가발은 불편했고 답답했고 자꾸 어긋났다. 집에서는 그냥 모자를 쓰기로 했다. 어느 날 수빈이가 물었다. 엄마, 프로필 사진 바꾸지 그래요? 영희는 고개를 들었다. 왜? 그냥 요즘 사진으로요. 아니면 예쁜 풍경 사진이라도. 수빈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영희는 알 수 있었다. 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 사진 속 엄마와 지금 엄마가 너무 달라서 차라리 사진을 바꾸는 게 낫지 않겠냐는. 안 바꿀 거야. 영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왜요? 그냥 바꾸면 되잖아요. 수빈아. 영희는 딸을 쳐다봤다. 엄마는 지금도 저 사진 속 엄마야. 머리가 빠지고 몸이 아파도 저 사진 속 엄마랑 똑같아. 알겠니? 수빈이는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그리고 이 사진은 너랑 엄마가 제일 행복했던 날이잖아. 너 기억나? 그날 뭐라고 했는지? 수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예뻐. 했어요. 그래. 그 말 들었을 때 엄마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평생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었거든. 아빠한테도, 할머니한테도, 아무한테도. 근데 내가 처음으로 그 말을 해줬어. 영희는 딸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이 사진은 엄마한테 특별해. 바꾸고 싶지 않아. 계속 이 사진으로 있고 싶어. 병이 나을 때까지. 아니, 병이 나아도 계속 이 사진이었으면 좋겠어. 수빈이는 울었다. 영희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딸 앞에서 울면 안 됐다. 엄마는 강해야 했다. 8월 영희는 두 번째, 세 번째 항암 치료를 받았다. 부작용은 점점 심해졌다. 손발이 저리고 입안이 헐었고 미각이 사라졌다.
밥맛이 없었고 물도 쓴맛이 났다. 어느 날 영희는 카톡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고등학교 동창들 단톡방이었다. 영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너희는? 우리 다음 주에 모임하는데 너도 올래? 영희는 잠시 망설였다. 모임에 가고 싶었다. 친구들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모습으로 나가기가 두려웠다. 나 요즘 좀 바빠서 다음에 갈게. 에이, 시간 내봐. 오랜만에 보자. 정말 미안해. 다음에 꼭 갈게. 대화를 마치고 영희는 프로필 사진을 다시 봤다. 친구들도 이 사진을 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각할 것이다. 영희 왜 프로필을 안 바꾸지? 몇 년째 저 사진이네. 하지만 영희는 바꾸지 않았다. 바꿀 수 없었다. 이 사진만이 자신이 아픈 사람이 아니라 엄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았다. 이 사진을 바꾸면 진짜로 환자가 되어버릴 것 같았다. 9월 말, 항암 치료 4차가 끝났다. CT를 다시 찍었다. 종양 크기가 줄어들었다. 수술이 가능할 것 같다고 의사가 말했다. 10월 중순에 수술 일정 잡겠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까지 감안하면 연말쯤에는 일상으로 복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술 전날 밤, 영희는 잠들 수 없었다. 내일이면 수술대에 오른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깨어날 수도 있고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영희는 스마트폰을 켰다. 프로필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다. 수빈아. 영희는 혼잣말을 했다. 엄마가 만약에 수술대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이 사진 기억해줘. 이게 엄마야. 내가 예뻐해준 엄마. 이게 진짜 엄마 모습이야. 눈물이 흘렀다. 영희는 소리 내지 않고 울었다. 제발 깨어나게 해주세요. 딸아이 얼굴 한 번만 더 보게 해주세요. 2015년 10월 15일 수술 당일. 수술은 8시간이 걸렸다. 영희의 췌장 일부와 주변 림프절을 제거하는 대수술이었다. 가족들은 수술실 밖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수빈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가을 하늘은 맑았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엄마가 수술을 받고 있다. 살아날 수도 죽을 수도 있는 수술을. 오후 5시 수술이 끝났다.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종양을 모두 제거했고 림프절 전이도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앞으로 항암 치료를 계속해야 하고 재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소 5년은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희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가족들은 유리창 너머로 엄마를 봤다. 온몸에 관과 선이 연결돼 있었다. 호흡기를 달고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수빈이는 유리창에 손을 댔다. 엄마. 하지만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당연했다. 아직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영희가 깨어난 건 다음 날 아침이었다. 눈을 뜨자마자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다. 배가 찢어질 듯 아팠다. 영희는 신음을 냈다. 간호사가 달려왔다. 괜찮으세요? 진통제 투여할게요. 진통제가 들어가자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 영희는 천장을 보았다. 하얀 천장, 병원 천장. 살았구나. 영희는 중얼거렸다. 나 살았어. 회복은 더뎠다. 수술 후 일주일 동안 영희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 배에 난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왔다. 하지만 영희는 참았다.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다. 웃으려고 노력했다. 엄마 괜찮아요? 수빈이가 물으면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많이 나아졌어.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가고 병실에 혼자 남으면 영희는 울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아팠다. 무서웠다. 외로웠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항암은 또 얼마나 받아야 할까? 재발하면 어떡하지? 다시 수술대에 올라야 하면 그때도 살아날 수 있을까?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답은 없었다. 영희는 스마트폰을 켰다. 프로필 사진을 봤다. 웃고 있는 자신, 건강했던 자신, 딸과 함께 행복했던 자신. 저 사람이 나였어. 영희는 중얼거렸다. 저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암 진단, 항암 치료, 수술, 그 모든 것을 거쳐온 지금의 영희는 더 이상 사진 속 그 사람이 아니었다. 11월, 영희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고 조금만 일해도 피곤했다. 그리고 12월부터 다시 항암 치료가 시작됐다. 수술 후 항암, 재발을 막기 위한 치료였다. 영희는 또다시 병원 침대에 누웠다. 또다시 항암제를 맞았다. 또다시 구토하고 어지럽고 아팠다. 크리스마스 이브. 영희는 병원 침대에서 창밖을 봤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였다. 사람들은 선물을 들고 걷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웃었다. 영희는 자신의 팔을 봤다. 주사 자국이 가득했다. 멍도 들어 있었다. 이게 내 팔이 맞나 싶었다. 영희는 카톡을 열었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와 있었다. 엄마, 크리스마스 선물 뭐 드릴까요? 수빈. 영희는 답장을 쳤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수빈이가 건강하면 그게 최고의 선물이야. 하지만 정말로 원하는 건 따로 있었다. 다시 건강해지고 싶다. 다시 저 사진 속 엄마가 되고 싶다. 딸이 엄마 예뻐할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 12월 31일, 새해 전날 밤, 영희는 병실에서 혼자 있었다. 가족들은 집에서 제아의 종을 보고 있을 것이다. 영희는 TV도 켜지 않았다. 그냥 어둠 속에서 천장을 보고 있었다. 2015년이 끝나간다. 이 지독했던 한 해가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받고 수술하고 또 항암 치료받고 머리가 빠지고 몸무게가 줄고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진 한 해. 하지만 영희는 살아남았다. 아직 살아있다. 영희는 스마트폰을 켰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11시 59분, 50초, 40초, 30초, 1987654321점. 자정. 2016년이 됐다. 영희는 프로필 사진을 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수빈아. 엄마는 꼭 살아남을게. 꼭. 2016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영희의 투병은 계속됐다. 6개월간의 수술 후 항암 치료 계획. 한 달에 2번씩 총 12회를 받아야 했다. 영희는 달력에 항암 치료 날짜를 표시했다. 빨간색 동그라미, 점점 늘어가는 빨간 동그라미들을 보면서 영희는 생각했다. 언제쯤 끝날까? 언제쯤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2월 어느 날, 영희는 집에서 쉬고 있었다. 항암 치료 후 일주일째, 여전히 몸이 무겁고 속이 메스꺼웠다. 현관문이 열렸다. 수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엄마, 저 왔어요. 그래,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엄마는요? 엄마도 좋았어. 거짓말이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봤다. 좋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딸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야 했다. 수빈이는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있잖아요.
응? 친구가 그러는데요. 엄마 프로필 사진이 왜 안 바뀌냐고. 몇 년째 똑같다고. 영희는 수빈이를 봤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엄마가 그 사진을 정말 좋아하신대요. 바꾸기 싫으시대요. 그랬구나. 엄마, 진짜 왜 안 바꾸세요? 저도 궁금해요. 영희는 잠시 생각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 수빈아. 영희는 입을 열었다. 엄마가 그 사진을 안 바꾸는 이유는 말이야. 영희는 말을 이었다. 그 사진이 엄마한테는 희망이거든. 희망이요? 응. 저 사진 속 엄마는 건강해. 아프지 않아. 웃고 있어. 그리고 내가 엄마 예뻐해줬잖아. 그게 엄마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됐어. 수빈이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병원에서 항암 치료받을 때 정말 힘들었어. 죽고 싶을 만큼 아팠어. 그럴 때마다 엄마는 저 사진을 봤어. 그리고 생각했지.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었어. 다시 저렇게 될 수 있어. 꼭 나을 거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이 사진은 엄마한테 특별해. 단순한 사진이 아니야. 엄마의 희망이고, 목표고, 약속이야. 다시 저 사진 속 엄마가 되겠다는. 수빈이는 울었다. 영희도 눈물이 났지만 웃으며 딸을 안았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곧 나을 거야. 그리고 우리 또 벚꽃 보러 가자. 남산에 그때처럼 3월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영희는 항암 치료 6회차를 마쳤다. 절반을 넘겼다. 이제 6번만 더 받으면 된다.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다. 끝이 보였다. 터널 끝에 빛이 보였다. 4월 18일. 영희는 달력을 봤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정확히 1년 전. 수빈이와 남산에 갔던 날. 엄마 예뻐 들었던 날. 그 사진을 찍었던 날. 영희는 수빈이에게 말했다. 수빈아, 오늘 남산 갈래? 엄마, 몸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수빈이는 알아챘다. 1년 전 오늘. 그래, 우리 벚꽃 보러 갔던 날. 기억나지? 둘은 남산에 올랐다. 벚꽃은 만개했다. 1년 전처럼. 하지만 영희는 1년 전과 달랐다. 머리는 가발이었고, 몸은 말랐고, 걸음걸이는 느렸다. 엄마, 여기서 사진 찍어요. 수빈이가 말했다. 응, 찍자. 둘은 벚꽃나무 아래 섰다. 수빈이는 스마트폰을 들었다. 1년 전처럼 셀카를 찍으려고. 엄마, 웃어요. 영희는 웃었다. 1년 전만큼 화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웃었다. 찰칵, 사진이 찍혔다. 수빈이는 화면을 봤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 예뻐요. 영희는 딸을 쳐다봤다. 진짜? 네, 진짜 예뻐요. 영희는 눈물이 났다. 1년 전에도 들었던 그 말. 엄마 예뻐. 그 말이 다시 들렸다. 고마워, 수빈아. 엄마, 프로필 사진 이걸로 바꿀래요? 수빈이가 물었다.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저 사진 그대로 둘래. 왜요? 오늘 사진도 예쁜데. 저 사진은 엄마가 목표로 하는 거야. 다시 저렇게 되는 게 엄마의 목표야. 그러니까 바꾸면 안 돼. 저 사진을 보면서 엄마는 계속 노력할 거야. 다시 저렇게 건강해지고 저렇게 웃을 수 있도록. 수빈이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 5월, 6월, 7월. 항암 치료는 계속됐다. 9회, 10회, 11회. 하나씩 빨간 동그라미를 지워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7월 말. 마지막 12회차 항암 치료를 마쳤다. 수고하셨습니다.
간호사가 말했다. 이제 끝났어요. 영희는 믿기지 않았다. 정말 끝난 건가? 1년 넘게 싸워온 이 전쟁이 다음 달에 CT 찍고 결과 보고 앞으로 계획 세우겠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8월 초 CT 결과가 나왔다. 제발 소견 없습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완치 판정까지는 5년을 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잘 이겨내셨어요. 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살았다. 진짜로 살아남았다. 2016년 가을, 영희의 일상이 조금씩 돌아왔다. 항암 치료가 끝나고 2달이 지나자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입맛도 돌아왔고 기력도 생겼다. 머리카락도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다. 영희는 가발을 벗었다. 짧은 머리였지만 자신의 머리카락이었다. 거울을 보면서 영희는 생각했다. 이제 정말로 새로 시작하는 거구나. 하지만 프로필 사진은 바꾸지 않았다. 엄마, 이제 바꾸셔도 되잖아요. 수빈이가 말했다. 이제 머리도 났고 건강해지셨잖아요. 새 사진 찍어서 바꿔요.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야. 왜요? 완치 판정 받을 때까지는 안 바꿀 거야. 영희는 진지하게 말했다. 5년 동안 제발 안 하면 완치래. 그때까지는 저 사진 그대로 둘 거야. 저 사진이 엄마를 지켜줄 거야. 수빈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2017년, 2018년, 2019년. 해가 바뀌었지만 프로필 사진은 그대로였다. 영희는 1년에 4번씩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을 받았다. CT를 찍고 혈액 검사를 하고 의사와 상담을 했다. 다행히 재발 소견은 없었다.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의사는 매번 같은 말을 했다. 영희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랐다.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법 머리숱이 생겼다. 체중도 회복됐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다. 사람들은 영희를 보고 놀랐다. 영희 씨, 정말 건강해 보여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제 완전히 나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영희는 알고 있었다. 암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프로필 사진을 바꾸지 않았다. 저 사진은 영희의 부적이었다. 저 사진을 보면서 영희는 매일 다짐했다. 건강을 지키겠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2020년 봄, 코로나19가 터졌다. 세상이 멈췄다. 사람들은 집에 갇혔고, 거리는 텅 비었다. 영희는 특히 조심했다. 암 경력자는 면역력이 약하다. 코로나에 걸리면 위험하다. 의사는 최대한 외출을 삼가라고 했다. 영희는 집에만 있었다.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무서웠다. 암을 이겨냈는데 코로나 때문에 죽을 수는 없었다. 그해 4월 18일, 5년 전 그날과 똑같은 날짜. 하지만 남산에 갈 수는 없었다. 코로나 때문에 영희는 집에서 창밖을 봤다. 벚꽃이 피었을 텐데. 남산에도, 여의도에도, 서울 곳곳에. 수빈아. 영희는 딸을 불렀다. 응. 엄마. 5년 전 오늘 기억나? 그럼요. 벚꽃 보러 갔던 날이요. 그래. 그날 내가 엄마 예뻐해줬지. 네. 영희는 프로필 사진을 봤다. 5년째 그대로인 사진. 엄마는 말이야.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해. 그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아프기 전으로.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로. 수빈이는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이제 건강하잖아요. 5년 됐잖아요. 곧 완치 판정 받으시잖아요. 그래, 고마워. 2020년 8월, 영희는 병원에 갔다. 5년 만기 검진이었다. 이번 검사 결과가 좋으면 완치 판정을 받는다.
CT를 찍고 혈액 검사를 하고 일주일을 기다렸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다. 축하합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제발 소견 없습니다. 완치 판정입니다. 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5년, 1825일, 43,800시간, 그 긴 시간을 버텨냈다. 암을 이겼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영희는 가족들에게 알렸다. 완치 판정 받았어. 남편 철수는 눈물을 흘렸다. 아들 민호는 엄마를 껴안았다. 딸 수빈이도 울었다. 엄마, 이제 프로필 사진 바꾸실 거예요? 수빈이가 물었다. 영희는 웃었다. 아니, 네, 안 바꿀 거야. 왜요? 이제 완치됐잖아요. 그래도 안 바꿔. 이 사진은 엄마가 가장 행복했던 날이야. 내가 엄마 예뻐해준 날. 그리고 이 사진이 엄마를 5년 동안 지켜줬어.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지. 영희는 프로필 사진을 다시 봤다. 이 사진은 이제 엄마의 일부야. 바꾸고 싶지 않아. 2025년 가을. 현재로 돌아왔다. 32살이 된 수빈이는 엄마의 프로필 사진을 보며 의문을 품었다. 왜 10년째 안 바꿀까? 수빈이는 이미 엄마가 암 투병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힘든 시간도 함께 겪었다. 하지만 정확히 왜 이 사진을 고집하는지는 몰랐다. 단순히 좋아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수빈이는 엄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저예요. 수빈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엄마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 또 그 얘기야? 엄마의 목소리가 웃음기를 띄었다. 엄마, 진짜 궁금해요. 10년 넘게 왜 안 바꾸시는 거예요? 완치도 됐잖아요. 이제 건강하시잖아요. 왜 계속 그 사진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엄마, 수빈아. 엄마의 목소리가 조용해졌다. 너 기억나니? 그날, 2015년 4월 18일, 벚꽃 보러 간 날이요? 응. 그날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엄마 예뻐요. 그래, 그 말. 엄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다. 수빈아, 그게 엄마가 평생 들어본 말 중에 제일 행복한 말이었어. 수빈이는 가슴이 뭉클했다. 엄마는 평생 예쁘다는 소리 못 들었어. 젊었을 때도, 결혼하고도, 너희 낳고도. 그냥 평범한 얼굴이었거든. 아무도 예쁘다고 안 했어. 아빠도, 할머니도, 아무도.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내가 그 말을 해줬어. 21살 예쁜 딸아이가 50살 늙은 엄마한테 예쁘다고 했어.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수빈이는 눈물이 났다. 그래서 그 사진을 프로필로 했어. 그날 밤에. 그리고 앨범에도 인화했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쓰면서 울었어. 엄마. 그런데 말이야. 엄마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돼서 암 진단을 받았어. 췌장암. 2기에서 3기. 수빈이는 알고 있었다. 그때 엄마가 아팠다는 것을. 항암 치료받으면서 정말 힘들었어. 죽고 싶을 만큼 아팠어. 머리도 다 빠지고 몸무게도 줄고 거울 보기도 싫었어.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그 사진을 봤어. 프로필 사진을. 건강하게 웃고 있는 엄마를. 그리고 생각했지. 나도 저랬었어. 다시 저렇게 될 수 있어. 꼭 살아남을 거야. 수빈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엄마, 저는 몰랐어요. 그 사진이 엄마한테 그런 의미인 줄. 괜찮아. 내가 알 필요 없었어. 엄마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였어. 엄마, 완치 후에도 왜 안 바꾸신 거예요? 그건 말이야. 엄마는 웃었다.
이 사진이 엄마를 지켜줬거든. 5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이 사진이 있어서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어. 이 사진이 있어서 엄마는 살았어. 수빈이는 흐느꼈다. 그래서 못 바꿔. 이 사진은 이제 엄마의 일부야. 엄마의 희망이고, 약속이고, 증거야. 내가 살아남았다는 증거. 내가 엄마를 살렸다는 증거. 제가요? 그래. 내가 엄마 예뻐해준 그 한마디가 엄마를 살렸어. 수빈이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저 울기만 했다. 수빈아, 울지 마. 엄마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수빈아. 전화를 끊고 수빈이는 한참을 울었다. 10년. 엄마는 10년 동안 그 사진을 지켰다. 자신이 던진 무심한 한마디. 엄마 예뻐가 엄마에게는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고, 암과 싸우는 동안의 희망이었고, 살아남을 이유였다는 것을 수빈이는 깨달았다. 말 한마디의 무게를, 사랑한다는 표현의 중요성을,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수빈이는 옛날 앨범을 꺼냈다. 그 사진을 찾았다. 뒷면에 적힌 엄마의 글씨를 다시 읽었다. 2015.4. 18. 수빈이가 처음으로 엄마 예뻐해준 날. 내 인생 최고의 날. 눈물 자국도 그대로였다. 수빈이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엄마, 몰라서 미안해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날 밤, 수빈이는 엄마에게 카톡을 보냈다. 엄마, 오늘 진짜 예뻐요. 내일도 예쁠 거고, 모레도 예쁠 거예요. 엄마는 언제나 제일 예뻐요. 사랑해요. 얼마 후 엄마의 답장이 왔다. 고마워. 우리 딸. 엄마도 사랑해. 그리고 이모티콘 하나. 웃는 얼굴. 며칠 후 수빈이는 엄마를 만나러 갔다. 주말 오후. 엄마가 사는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엄마가 웃으며 맞이했다. 어서 와, 수빈아. 엄마. 수빈이는 엄마를 꼭 껴안았다. 엄마는 당황한 듯 했지만 딸을 안아주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안고 싶어서요. 둘은 거실에 앉았다. 엄마가 차를 내왔다. 엄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그때 얘기요. 2015년. 엄마는 차를 마시다가 잠시 멈췄다. 또 그 얘기야? 네. 엄마가 말 안 해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더 알고 싶어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물어봐. 엄마, 진단받고 제일 먼저 뭘 생각하셨어요? 엄마는 창밖을 봤다. 너희 생각했지. 아빠, 민우 오빠, 그리고 너.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너희가 어떻게 살까. 특히 너는 아직 21살밖에 안 됐잖아. 엄마, 딸 결혼식도 못 보고 가는 건가. 손주 얼굴도 못 보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 엄마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래서 더 살고 싶었어.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엄마, 항암 치료 받으실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엄마는 잠시 생각했다. 몸이 아픈 건 참을 수 있었어. 구토도, 통증도, 머리 빠지는 것도. 그건 견딜 수 있었어. 그럼요? 제일 힘들었던 건 너희 앞에서 괜찮은 척하는 거였어. 수빈이는 가슴이 아팠다. 너희가 걱정할까봐 웃었어. 아프다고 말 안 했어. 밤에 혼자 울었어. 병실에서 베개에 얼굴 묻고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저희한테 말했으면 됐잖아요. 할 수 없었어. 엄마는 강해야 했어.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엄마는 수빈이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말이야. 평생 엄마였어. 누군가의 엄마. 강한 엄마. 무너지면 안 되는 엄마.
엄마, 그런데 암에 걸리니까 나도 약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 같았어. 그게 싫었어. 너희 앞에서 약해 보이기 싫었어. 수빈이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약해도 괜찮아요. 엄마도 사람이잖아요. 그래, 이제는 알아. 그때는 몰랐어. 엄마는 웃었다. 엄마, 그럼 완치 판정받았을 때는 어땠어요? 기뻤지. 정말 기뻤어. 살았다는 게, 5년을 버텼다는 게, 너희를 더 볼 수 있다는 게. 엄마는 프로필 사진을 폰으로 꺼내봤다. 그리고 생각했어. 이 사진이 지켜줬구나. 이 사진 덕분에 살았구나. 엄마, 그 사진이 그렇게 특별해요? 응. 이 사진은 엄마한테 모든 거야. 엄마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이 사진 속 엄마는 행복해. 건강해. 딸한테 예쁘다는 소리 들었어. 그게 엄마한테는 최고의 순간이었어. 엄마, 저 그때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어요. 알아. 그래서 더 좋았어. 진심이었으니까. 엄마는 수빈이를 쳐다봤다. 수빈아,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어. 내 한마디가 엄마를 살렸어. 엄마 예뻐. 그 말. 수빈이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저는 몰랐어요. 그 말이 그렇게 큰 의미인 줄.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말 많이 해줘.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예쁘다고. 그런 말들이 사람을 살려. 네, 엄마. 특히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한테. 우리 나이 먹으면 외로워. 자식들이 잘 안 찾아오고,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럴 때 한 통의 전화, 한 마디 말이 정말 큰 힘이 돼. 수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앞으로 자주 연락할게요. 자주 올게요. 고마워. 우리 딸. 둘은 한참을 이야기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암 투병 중의 이야기. 완치 후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 해가 지고 저녁이 됐다. 엄마, 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히 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수빈이는 말했다. 엄마, 오늘도 예뻐요. 엄마는 웃었다. 고마워. 내일도 예쁠 거고, 모레도 예쁠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수빈이는 엄마를 안았다. 사랑해요, 엄마. 엄마도 사랑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빈이는 생각했다. 엄마의 프로필 사진, 10년째 그대로인 사진. 이제 그 의미를 알았다. 그건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다. 엄마의 희망이고, 약속이고, 승리의 증표였다. 그리고 딸에 대한 사랑의 증거였다. 2026년 봄, 또다시 4월이 왔다. 수빈이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응. 왜? 남산 가요. 벚꽃 보러. 엄마는 잠시 침묵했다. 11년 만이네. 네. 2015년 이후로 안 갔잖아요. 그래. 가자. 우리 딸이 가자는데. 주말 둘은 남산에 올랐다. 벚꽃은 만개했다. 11년 전처럼. 하지만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엄마는 이제 61살이 됐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건강했다. 얼굴에는 주름이 더 늘었지만 밝았다. 수빈이는 32살이 됐다. 대학생에서 직장인이 됐다. 이제는 엄마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 엄마, 여기서 사진 찍어요. 수빈이가 말했다. 응, 찍자. 11년 전 그 자리, 벚꽃나무 아래, 둘은 나란히 섰다. 수빈이는 스마트폰을 들었다. 엄마, 웃어요. 그래. 찰칵. 사진이 찍혔다. 수빈이는 화면을 봤다. 엄마와 자신이 웃고 있었다. 11년 전처럼. 엄마, 정말 예뻐요.
수빈이는 진심으로 말했다. 엄마는 눈물을 글썽였다. 고마워, 수빈아. 엄마, 이 사진으로 프로필 바꿀래요? 수빈이가 물었다. 엄마는 잠시 생각했다. 바꿔볼까? 네, 11년이면 됐지. 이제 새 사진으로 바꿔도 될 것 같아. 수빈이는 놀랐다. 진짜요? 엄마가? 응,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 저 사진은 엄마 마음속에 있으니까. 프로필을 바꿔도 그 기억은 안 바뀌니까. 엄마는 웃었다. 그리고 오늘 사진도 좋잖아. 너랑 또 벚꽃 보러 왔잖아. 이것도 특별한 날이야. 수빈이는 눈물이 났다. 엄마, 수빈아, 엄마가 저 사진을 11년 동안 지킨 이유 알지? 네, 희망이었으니까요. 그래, 희망이었어. 그리고 약속이었어. 꼭 살아남겠다는, 다시 저 사진 속 엄마가 되겠다는. 엄마는 수빈이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약속 지켰어. 살아남았어. 11년을 더 살았어. 너랑 또 벚꽃을 보고 있어.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행복했어. 엄마는 진심으로 웃었다. 너랑 함께여서.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는 프로필 사진을 바꿨다. 11년 만에 새 사진으로, 오늘 찍은 사진으로 61살의 엄마와 32살의 딸이 벚꽃나무 아래에서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엄마는 옛날 사진을 앨범에 넣었다. 11년 동안 프로필로 쓰였던 그 사진. 사진 뒷면에는 여전히 그 글씨가 적혀 있었다. 2015.4. 18. 수빈이가 처음으로 엄마 예뻐해준 날. 내 인생 최고의 날. 엄마는 새로운 글을 덧붙였다. 그리고 2026.4. 20. 수빈이와 다시 벚꽃을 본 날. 내 인생 또 하나의 최고의 날. 앨범을 닫으며 엄마는 생각했다. 인생은 계속된다. 아픔도, 기쁨도, 사랑도. 그리고 딸과 함께하는 한 모든 날이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다. 다음 날 수빈이는 엄마의 새 프로필 사진을 봤다. 바뀌어 있었다. 11년 만에 수빈이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엄마에게 카톡을 보냈다. 엄마, 새 프로필 사진 봤어요. 정말 예뻐요. 엄마는 언제나 예뻐요. 사랑해요. 곧 엄마의 답장이 왔다. 고마워. 우리 딸. 엄마도 사랑해. 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그리고 덧붙였다. 다음 주말에 또 만날까? 엄마가 밥 해줄게. 수빈이는 답했다. 네, 갈게요. 엄마 밥이 최고예요. 그날 밤, 수빈이는 자신의 사진첩을 뒤적였다. 엄마와 찍은 사진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진 속에서 엄마는 웃고 있었다. 아팠을 때도, 힘들었을 때도 엄마는 항상 웃고 있었다. 수빈이는 깨달았다. 엄마의 웃음은 진짜였다. 딸을 향한 사랑이 진짜였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엄마를 살렸다. 수빈이는 다짐했다. 앞으로 엄마에게 더 자주 말하겠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예쁘다고, 후회하지 않도록, 늦지 않도록. 왜냐하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엄마의 프로필 사진이 그것을 증명했으니까. 2026년 여름, 김영희는 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다. 장미, 백합, 해바라기, 예쁜 꽃들이 피어났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카톡이었다. 딸 수빈이로부터 엄마, 오늘 저녁에 갈게요. 소개할 사람 있어요. 영희는 웃었다. 드디어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모양이었다. 그래, 기다릴게. 맛있는 거 해놓을게. 영희는 부엌으로 갔다. 수빈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거울을 보니 61살의 자신이 보였다. 주름, 흰머리, 처진 피부. 하지만 영희는 웃고 있었다. 행복했다.
살아있어서, 딸과 함께여서, 사랑받아서. 영희는 프로필 사진을 다시 봤다. 이제는 새 사진이었다. 하지만 옛날 사진도 마음속에 있었다. 그 사진은 영희를 11년 동안 지켜줬다. 그리고 이제 영희는 새로운 11년을 시작한다. 딸의 결혼을 보고, 손주를 보고, 더 많은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갈 것이다. 엄마 예뻐.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지금도 영희의 가슴 속에서 울린다. 매일, 매 순간.